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97번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 글자, 두 번째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청첩이라고 읽습니다. 보통 우리가 뒤에 장자를 붙여서 청첩장이라고 더 자주 사용하죠. 결혼 따위의 좋은 일에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 그러니까 청첩에는 이미 그런 글을 적은 것이라는 문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장자가 붙어서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청할 청자입니다. 이 글자는 제가 아무리 보아도 형성자로 보이는데요. 왼쪽의 것은 말씀언이고요. 오른쪽의 것이 풀을 청자니까 이것이 발음, 소리를 가져왔고 왼쪽 것이 뜻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한데요.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도 딱히 이 풀을 청자에 대한 설명은 소리다 정도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청할 청자의 경우에는 말씀언이 들어간 뵐 알자라고 얘기해서 누군가를 공손하게 뵙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당연히 친분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공손하게 찾아뵙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는 말로 뭔가 그렇죠? 푸릇푸릇하다라는 것은 뭐 공손하게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그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옥자의 주를 잠깐 보시면 줄에 보면 춘조, 추 이게 근입니다. 뵐 근자. 그렇죠? 봄에는 뭐 폐하를 아련하고 가을에는 뵌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나라 때 이것이 춘조 추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뵐 근자가 청할 청자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아마 이게 뵙는다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주목할 만한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형성자로 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글자는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편지 첩자인데 좀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 찰자다. 나무로 된 그렇죠? 편지 찰, 뭐 개찰, 그렇죠? 명찰할 때 찰자인데 편지 찰자와 편지 첩자가 같은 뜻이다라고 허신은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이 조각 편자는 나무를 그렇죠? 절반을 갈라서 한쪽은 이렇게 나무 장자가 되고 한쪽은 조각 편자가 되는 것처럼 이게 조각 편자가 당연히 음을 가져오고요. 나무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는 이게 사실은 잎 엽자의 본자입니다. 지금은 여기에다가 풀초를 넣어서 나뭇잎 엽을 만들고 있지만 원래 이거는 이파리, 나무 위에 잎이 이렇게 싹이 돋아있는 잎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잎입니다. 그래서 잎 엽자인데 그것이 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음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발음이 반절법에 의하면 도엽절입니다. 이게 엽 혹은 협이라고 읽는데 이것도 잎 엽자의 다른 글자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파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만 그렇죠? 가지에 붙어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건 렵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중국어에서는 디에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 렵과 첩의 음운 간의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설문회자 주를 참고할 만한 것은 많지는 않고요. 자, 다만 이 문서가 좀 두터운 것은 이거 편지 독자입니다. 독이라고 얘기했고 문서가 얇아서 팔랑팔랑거리는 그런 것들은 첩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봐서는 이 첩자의 이 엽자는 나뭇잎이라는 뿐만 아니라 엽뿐만 아니라 뜻도 여기서 왔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편지 첩의 얇은 이런 문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뭇잎과도 상당히 닮아있죠. 얇기 때문에. 그리고 나비 접자도 보시면 이 벌레 충자에 잎 엽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잎이 두 마리, 두 장 겹쳐 있는 나비가 팔랑팔랑하는 느낌도 들죠.
요즘으로 보자면 청첩장의 첩 같은 경우는 나비처럼 이렇게 접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첩 뭔가 겹친다 아니면 접힌다 정도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편지 첩 옆에 그죠? 입 옆자에 입 옆자가 들어가면 만스번에 이건 염탐할 첩자입니다. 첩보, 첩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나뭇잎처럼 팔랑팔랑 어디를 날아가서 혹은 나비처럼 날아가서 누군가 하는 얘기를 염탐하는 좀 말을 나비처럼 이렇게 염탐하는 나뭇잎처럼 살짝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날아다니면서 염탐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글자이기 때문에 편지 첩만큼이나 염탐할 첩자도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하나씩 복습을 해보실까요? 첫 번째 글자는 청할 청자입니다. 총 15획이고 말씀 언이 부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획이고요. 자, 중국과 일본에서는 풀을 청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을 청자 두 개가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글자는 편지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것은 준4급, 아래 것은 1급 배정 한자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이 됩니다. 그렇죠? 나무, 납작한 나무처럼 되어 있는 어떤 나뭇잎 혹은 나비처럼 얇은 그런 문서, 원래는 목판에다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중에는 종이나 혹은 비단 이런 것도 될 수 있었겠죠. 자, 청첩입니다. 자, 청첩을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결혼 따위의 좋은 일에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 하고 청첩장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둘이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이 좀 흥미롭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청첩을 보내오다. 낙성식에 와달라는 영신의 청첩을 받은 동혁은 저의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기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첩 자체가 문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장자를 붙여도 문서와 문서가 서로 중복되는 현상이 있지만 우리가 워낙 청첩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청첩장도 유의어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첩장에 대한 국어사전에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첩장 보실까요? 청첩장이죠. 결혼 따위 좋은 일에 남을 초청하는 글을 적은 것 똑같습니다. 청첩과 대신 청간, 청장, 청찰, 청첩 모두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간자와 장자와 찰자와 첩자 모두 다 문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장자는 제가 보기에는 군더더기 표현이다 라고 보겠습니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이것도 인정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청첩장을 띄우다, 청첩장을 받다. 그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사무실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주로 결혼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청첩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청첩이란 말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에 단 한 번 발견이 됩니다. 자, 뉴스에 보시면요. 자, 1924년 조선일보에 보시면 독일 위원에게 청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결혼을 알리는 청첩은 아닐 것이고 무언가 초청한다는 의미로 청첩이란 말을 썼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합국 회의에서라는 것이 1924년에 발견이 되고요. 1980년 경향신문 보시면 호텔 예식, 화환 증여 금지, 개별 부고 허용, 청첩은 결혼을 얘기하는 거겠죠. 청첩은 복사물도 안 돼. 그래서 허례허식을 좀 없애자라는 캠페인이 1980년 당시에 범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국가적으로 유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청첩이란 표현 원래는 결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훗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에 대한 초청장을 청첩장이라고 얘기한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청첩이란 말, 네, 영어로는 뭐 wedding invitation card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청첩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칭지엔이란 말을 결혼 청첩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었고요. 이건 사실은 네, 가릴 간자입니다만 이게 문서 간자도 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지난번에 이 간자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래서 가리다, 구별하다의 뜻도 있지만 문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징티에서 이건 문서 첩자인데요. 네, 이 첩자, 문서 첩자를 또 청첩과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청첩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청할 청자의 왼쪽 말씀한 부분이 좀 다른 거 눈에 띄네요. 보통 중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자, 일본어도 보시면 일본어 청첩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쇼다이조라고 해서 초대장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좀 다르게 생겼죠. 이 장자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문서 장자를 보통 우린 이렇게 쓰는데, 그렇죠?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렇게 쓴다. 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청첩 혹은 청첩장이라는 표현, 중복일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겠고, 중국과 일본은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첩이란 표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첩이란 표현 자체가 원래 문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옛날 관청에서 쓰던 서식이 간단한 문서인데 이게 시대별로, 조대별로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나라, 당대에서는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올리는 것을 첩이라고 하였다. 송대에는 육부가 공첩이라는 것으로 업무 연락을 하였다. 명대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공문을 고첩이라고 하였고 아래에서 위로 굴리는 공문을 첩정이라고 하였다. 어쨌든 예전부터 관청에서 쓰이던 서식이 간단한, 아주 길게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간단한 문서를 첩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첩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동문선에 최치원이 지은 초주자사 장웅 장군첩이라는 것에서 첩 32편이 있는데 이게 그 효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 첩은 당연히 뭐 문서라기보다는 어떤 글의 종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97번 컨텐츠에서는 청할 청자와 편지 첩자, 문서 첩자가 결합된 청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소 중복의 논란이 있지만 둘 다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는 청첩장, 문서 장자죠. 이 들어가는 청첩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자어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결혼을 초청할 때 쓰이는 문서인 청첩장이라는 것이 좀 한중일 삼국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